기다리고 기다리던 흑백요리사 시즌2 공개가 5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편에서는 어떤 참가자가 나와 어떤 요리를 보여줄지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의 요리사들의 정보가 공개되며 내일 공개될 흑백요리사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백요리사 시즌2에 어떤 참가자들이 나올지, 그리고 미공개된 히든 셰프는 누구일지, 그와 더불어 현재 떠돌고 있는 새로운 룰을 비롯해 모든 소식을 총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시네마 라이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1이 이토록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이름 없는 고수와 이미 성공한 스타 셰프의 대결이라는 구도,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흑수저의 반란을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보시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미쉐린 식당은 비싸기만 하지 사실 맛은 별로일 거다, 동네 숨은 맛집 요리사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흑백요리사는 이 오래된 궁금증을 정면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거기다 흑수저의 상대가 어중간한 셰프가 아니라 누구든 도전해오면 받아주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미쉐린 원스타, 투스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셰프들이 출전하며 이야기의 밀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시즌2에서는 과연 어떤 셰프들이 등장하느냐가 모두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 넷플릭스는 그 기대에 응답하듯 시즌2에 참가할 백수저 셰프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 미쉐린 가이드 이스타에 선정된 스와니에의 이준 셰프입니다. 이준 셰프는 중학교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을 가져 경희대학교 조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CIA 요리학교에 지나 토마스 켈러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퍼세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 주방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팝업 다이닝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다음 2015년 그의 첫 레스토랑인 스와니에를 열고 2년 만에 미쉐린 1스타에 선정되었죠. 그리고 2023년엔 미쉐린 2스타로 승격되며 아직도 유명세를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스와니에는 미국, 유럽 요리 기법의 한식의 요소와 이준 셰프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녹여낸 컨템포러리 퀴진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준 셰프는 요리를 통해 후배 셰프들을 양성하고 요리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실력이 저평가 당할 수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해 사람들에게 요리에 대한 매력을 알리고 또 실력있고 멋있는 후대 요리사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로 공개된 백수저는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느존남의 상징이 된 손종원 셰프입니다. 손종원 셰프는 국내 초호화 호텔 중 하나인 조선 팰리스에서 이타닉 가든의 총괄 셰프과와 함께 레스케이프 호텔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라망시크레의 총괄 셰프도 겸임하고 있는데요. 두 호텔의 총괄 셰프를 동시에 역임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의 실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손종원 셰프는 이준 셰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CIA 요리학교에서 요리를 배운 학생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퀸스에서 수셰프, 또 다른 3스타 레스토랑 코아에서도 수셰프, 그 외에 수준 높은 해외 각국의 레스토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의 요리 실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는 15분이 아닌 1시간 동안 과연 어떤 수준 높은 요리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 결심하게 된 이유 역시 파인다이닝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 역시 파인다이닝이 이렇게 멋있는 요리이고 요리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며 다시 한번 요식업계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밝혀진 세 번째 백수저는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인 김희은 셰프입니다. 김희은 셰프는 2011년 한국요리 경연대회 이관왕이자 SPC 그룹 요리학원 원장을 역임하며 요리 실력을 증명하였는데요. 이어서 2019년에는 남편인 윤대현 셰프와 함께 BYSOUL 그룹을 창립하여 2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며 이름을 알리다가 현재는 23년 미슐랭 1스타로 승격된 다이닝 소울과 함께 미슐랭 가이드 빕구르망에 이름을 올린 생면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인 에그앤플라워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이닝 소울이 한국인의 식문화에 초점을 맞춰 코스 요리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시즌별로 수확할 수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요리한다고 하는데, 정말 별의별 식재료들이 나오는 흑백요리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죠. 이어서 공개된 네 번째 백셰프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식 파인 다이닝 셰프 심성철 셰프입니다. 한국에서 호텔 조리 관련 전공을 마친 뒤 군 복무를 거치며 요리를 평생 전문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는데, 이후 앞선 셰프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요리학교인 CIA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다고 하죠. 그 역시 네로라 하는 파인다이닝과 일식당에 수련하며 정말 쟁쟁한 커리어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레스토랑 고든 램지 근무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무려 미국의 구코스 꼬치 컨셉으로 한식 레스토랑인 카우키를 오픈하며 무려 2년 만에 미쉐린 가이드 1스타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요. 보통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요리해도 1스타도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무려 2년 만에 1스타를 받은 것을 보면 확실히 괴물 셰프인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타임스퀘어 극장가 인근의 한국식 스테이크 하우스를 오픈하며 지금까지도 세계의 한식을 알리는 엄청난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이 뽑은 우승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으로 공개된 백셰프는 최상급 오마카세를 운영 중인 김건 셰프입니다. 2016년 고료리 캔이라는 오마카세를 오픈한 김건 셰프는 단순히 일본 요리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양식, 현대적인 조리법을 더해 재패니스 컨템퍼러리 요리를 선보이며 2022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2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건 셰프는 20여 년 전부터 해외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며 가이드에 소개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다니며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들의 음식을 먹어보고 요리에 항상 진심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정말 오랜 시간 실력을 갈고 닦아 비로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죠. 그러면서 정말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젊은 셰프들에게 절대 지름길을 없다며 완벽한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고된 수행을 인내하며 버텨야 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20년이 넘게 갈고 닦은 그의 관록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어서 6번째 백셰프는 한국인 셰프가 만드는 일식과 중식의 만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코자차의 오너 셰프 최유강 셰프입니다. 최유강 셰프는 대한민국 최고의 5성급 호텔로 손꼽히는 신라호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중식당이라고 불리는 팔선에서 17년간 근무하다가 2015년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123 최유강 중국집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퀄리티가 유지되지 않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5년 만에 사업을 접은 후 2020년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코자차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 2년 만에 미쉐린 가이드 1스타에 선정되는 최유강 셰프 역시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 2의 강력한 우승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7번째 백수전은 4명을 위한 식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 포포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김성훈 셰프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이 고향이라는 김성훈 셰프는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해산물을 많이 접하며 컸다 보니 해산물 요리를 베이스로 하여 제철에 수확하는 해산물과 다양한 식재료가 지닌 맛을 보여주려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 2에 다시 한번 생선을 가지고 요리하는 미션이 나온다면 생선 요리를 지금까지와 달리 어떻게 신선하게 가져올지 기대되는 포인트로 보이네요. 이어서 8번째 셰프는 한식대첩 시즌 3의 우승자이자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임성근 셰프입니다. 임성근 셰프는 16살 때부터 식당 주방에 들어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요리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생계형 요리사가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잠잘 시간과 쉴 시간을 줄여가며 칼질과 불 조절을 연습한 끝에 무려 19살의 최연소 조리실장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후 여러 음식점을 옮겨다니며 각 지방의 한식 기술과 조리법을 배웠고 주방에 들어선 지 4년 만에 주방장을 22살에는 국가공인 한식조리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공식 행사에 초청받으며 그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어갔고 2015년에는 한식대첩 시즌 3에 참가해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 2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인물이죠. 아무래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해 우승한 경력이 있는 만큼 급변하는 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킬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 2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9번째 백셰프는 마스터 셰프 스웨덴의 우승자인 제니 월든 셰프입니다. 제니 월든 셰프는 6살 무렵 스웨덴으로 입양되어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하는데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여러 경험을 하며 요리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하죠. 이후 어른이 되어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던 중 2013년 스웨덴판 마스터 셰프에 참여해 2,0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우승하며 은둔곳으로서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다고 합니다. 마스터 셰프라는 프로그램이 흑백요리사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 프로그램인 만큼 이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10번째 셰프는 대한민국의 요리 열풍을 불게 만들었던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 송은 셰프입니다. 송은 셰프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4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강래어 셰프 못지않은 카리스마로 압도했던 셰프인데요. 그 와중 과거 참가자로 출연했던 요리하는 도라이 윤남노 셰프에게 키워주고 싶다고 극찬을 하며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송은 셰프는 냉장고를 부탁해 수민의 반찬, 식벤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요리 실력을 보여준 만큼 사실상 참가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과연 참가자로서 출연한 심사위원 송은 셰프가 어떤 놀라운 요리 실력을 보여줄지, 과연 치열한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1번째 셰프는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유명세를 높인 정호영 셰프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모습만 보면 친근한 동네 형 같은 이미지이지만 일본의 엘리트 요리학교인 치지 조리사 전문학교를 졸업해 일식을 전문적으로 배운 뒤 한국에서는 카덴을 차려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고 하죠. 재미있는 TMI로는 치지 조리사 전문학교 재학 시절 후배로 최강록 셰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호영 셰프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본인이 하던 아르바이트 일을 최강록 셰프에게 소개해 주었던 인연이 있다고 하죠.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15분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놀라운 퀄리티의 음식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그보다 4배에 가까운 1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 흑백요리사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요리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셰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번째 백셰프는 대한민국 대중에게 셰프라는 직업을 가장 친근하게 만든 인물 중 한 명인 레이먼 킴 셰프입니다. 레이먼 킴 셰프는 미국 CIA 요리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고 귀국 후에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이미 업계에서는 실력파 셰프로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중에게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부드러운 말투와 위트 있는 설명,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요리를 풀어내는 능력 덕분에 요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셰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예능 이미지가 강한 셰프라는 선입견도 있었는데,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는 그동안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레이먼 킴 셰프의 전공법 요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친근함 뒤에 숨겨진 내공을 서바이벌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증명해낼지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13번째 백셰프는 대한민국 파인다이닝의 대중화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샘킴 셰프입니다. 샘킴 셰프는 이탈리아 요리를 기반으로 한국의 식재료와 감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요리로 파인다이닝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15분이라는 제한 시간 속에서도 재료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요리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 결과 집밥과 파인다이닝의 경계를 허문 셰프, 누구나 따라 해보고 싶게 만드는 요리사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와 달리 샘킴 셰프는 정통 이탈리안 요리에 대한 이해도와 기본기가 탄탄한 셰프로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력파로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는 친숙한 이미지가 아닌 기본기와 균형감으로 승부하는 셰프 샘킴의 모습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4번째 백셰프는 무려 청와대 총괄 셰프를 역임한 천상현 셰프입니다. 청와대 총괄 셰프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수준의 요리사인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요. 국빈 만찬부터 정상급 외교 행사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요리를 책임졌던 인물인 만큼 재료 이해도, 조리 안정성, 완성도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셰프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제한된 재료와 엄격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해야 했던 경험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최고 권력의 식탁을 책임졌던 셰프가 흑백요리사라는 극한의 무대에서 어떤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15번째 백셰프는 대한민국 호텔 요리 역사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금혜 셰프입니다. 이금혜 셰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급 호텔 여성 총주방장으로 오랜 기간 남성 중심이었던 주방 문화 속에서 실력 하나로 정점에 오른 인물인데요. 호텔 요리는 화려함보다도 정확함과 안정성, 그리고 수백 명의 식사를 동시에 책임지는 조직 운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총주방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요리 실력은 물론 주방을 통솔하는 리더십까지 모두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는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완성도와 균형감으로 승부하는 이금희 셰프의 노련함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가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번째 백셰프는 대한민국 프렌치 요리의 역사를 직접 써 내려온 인물, 박효남 셰프입니다. 박효남 셰프는 프렌치 요리가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정통 프랑스 요리를 국내에 소개하며 수많은 후배 셰프들을 길러낸 말 그대로 1세대 프렌치 거장인데요. 대한민국 10대 요리 명장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 그의 커리어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박효남 셰프의 출연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트렌드 경쟁이 아니라 요리 그 자체의 본질을 묻는 무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과연 수십 년의 내공이 빠르게 변화하는 서바이벌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7번째 백셰프는 대한민국 1호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입니다. 사찰 음식은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오직 식재료 본연의 맛과 계절감으로 승부해야 하는 가장 순수한 요리 형태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요리이기도 하죠. 선재 스님은 수십 년간 사찰 음식의 철학과 기술을 정립하며 단순한 채식 요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기, 버터, 크림 없이도 얼마나 깊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흑백요리사라는 무대에서 사찰 음식이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의 가장 독특한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백셰프는 대한민국 중식계의 살아있는 역사 57년차 중식 거장 후덕죽 셰프입니다. 후덕죽 셰프는 중식이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자리 잡기 이전부터 주방을 지켜온 인물로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수많은 중식 메뉴들이 그의 손을 거쳐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중식은 불 조절, 타이밍, 손의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리인 만큼 경험이 곧 실력으로 직결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57년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젊은 감각과 빠른 판단이 중요한 서바이벌에서 세월이 만들어낸 관록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최고의 변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명의 히든 백수저 셰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루머는 바로 이 셰프들이었죠. 아마 히든 셰프 중 한 명은 시즌 1에 이어서 출연하는 최강록 셰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2의 우승자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흑백요리사 시즌 1에서도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긴 최강록 셰프는 솔직히 여기서 떨어지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 2에 다시 참가하여 지난 시즌 1의 서력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 2에서는 또 어떤 유행어로 시청자들을 녹여들게 만들지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셰프네요. 마지막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셰프는 시즌 1에서 최강자의 포스를 풍겼던 김도윤 셰프입니다. 실루엣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긴 머리를 가진 덩치가 있는 셰프였는데 굳이 히든 셰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시즌 1에서 참가했던 셰프라고 감히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바로 김도윤 셰프밖에 없었죠. 시즌 1에서 무림고수 금 느낌을 풍겼던 김도윤 셰프는 다소 아쉽게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재료를 다양하게 연구하는 셰프로 유명한 만큼 이번에는 조금 더 이를 갈고 식재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자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두 셰프를 히든 셰프로 한 만큼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시즌 2가 기대가 되네요. 최근 흑백요리사 시즌 2에 새로운 룰이 도입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아직 시즌 2가 공개되지도 않았고 뉴스 기사도 뜬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루머에 불과하지만 정말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번 시즌 2는 시즌 1과는 확실히 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보이죠. 그 룰은 바로 심사위원 콜아웃 제도였는데요. 심사위원 콜아웃 제도란 말 그대로 요리 대결 후 심사위원이 결과를 냈을 때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참가자는 심사위원을 콜아웃해 둘이 음식으로 대결하는 것으로 만약 이 룰이 정말 시즌 2에 도입된다면 단순히 흑수저가 백수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평가하던 심사위원의 권위에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의 대결이라는 흑백요리사의 취지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룰일 수도 있죠. 과연 이번 시즌 2에서는 또 어떤 룰로 우리 시청자들을 설레게 할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흑백요리사 시즌 2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시네마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